네. 이번에 이제 저희가 딥러닝의 이 학습이 일어나는 과정에 대해서 전반적인 그림을 그려봤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좀 핵심적인 얘기들을 좀 했고, 그 내용을 이용해서 저희가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투레이어 넷이라는 클래스를 만들고 이걸 이용해서 일단 한번 학습을 시켜보려고 합니다. 한번 이 코드를 좀 보면 일단 데이터 읽어오는 거 우리 지난번에 했던 거와 똑같은 데이터 읽어왔어요. 엠리스트 데이터. 그리고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를 일단 세팅을 했습니다. 이터레이터 넘이라는 건 이제 몇 번 돌까? 반복 횟수 일단 10,000번 정도 한 거죠. 그리고 트레인 사이즈는 이제 트레인 데이터에 쉐입해서 뭐 10,000 바이 20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그 만을 가져오기 위해서 그다음에 배치 사이즈는 100. 그럼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 계속 1000이라고 얘기했지만 100개씩 한 번에 100개씩 돌리게 한 번 학습을 할 때 100개씩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러닝 레이트는 0.1 정도 주고 그리고 한번 코드를 한번 볼게요. 보면 일단 네트워크 일단 우리 아까 만든 클래스를 이용해서 네트워크를 먼저 만듭니다.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이제 오브젝트 점 뭐뭐뭐 뭐뭐 점 뭐뭐뭐 이렇게 하려고 우리 사이킨에서 비슷하게 했었죠. 처음에 인풋 사이즈하고 히든 사이즈하고 아웃풋 사이즈를 정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투 레이어를 만들었기 때문에 무조건 2개로 지금 나오는데 우리가 옵션을 준 거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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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데 옵션을 뭐라고 줬냐면 인풋은 784. 요거는 우리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 이미지의 가로 세로가 몇이었죠? 64바이 64였나요? 몇이었죠? 그래서 하여튼 옆으로 투표는 784개였어요. 그리고 아웃풋은 10개. 이것도 아웃풋은 저희가 결정할 수 없죠? 0부터 9까지 맞추는 게임이기 때문에 이게 10개 있어야 돼요. 이렇게 784. 뭐 히든 사이즈는 저희가 결정해 주면 돼요. 히든 요 노드를 몇 개로 할까? 요거는 결정해 주면 되는데 일단 지금 50개로 결정했네요. 50개로. 이거는 50개. 그럼 요 개수가 딱 정해지는 순간 뭐가 되죠? 요 사이에 있는 W들이 형상이 결정이 되겠죠. 그럼 여기에도 W 하나, 여기에도 W 하나. 이런 식으로 형상이 결정이 될 겁니다. 요 사이사이에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모양이 그려질 것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걔를 만들고 네트워크를 먼저 만들었어요. 그래서 10,000번 반복을 할 거예요. 10,000번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반복은 그 에폭하고는 상관없죠. 무조건 내가 미니 배치 끄는 것만큼 미니 배치 100개 자른 거를 몇 번 반복할 거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배치 매스크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랜덤하게 뽑아오는 거예요. 넘파이에 있는 랜덤이라는 걸 가지고 일단 그 인덱스를 뽑아오는 거죠. 100개 뽑는 거죠, 지금. 100개. 배치 사이즈만큼. 트레인 사이즈만큼. 우리 데이터가 몇 개였죠? 10,000개라고 가정하면 10,000개 중에서 100개 뽑아라. 이런 거죠. 뽑아서 이제 원래 트레인하고 테스트에다가 인덱스를 이용해서 요번에 돌릴 배치, X 배치하고 T 배치를 세팅을 한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요거는 원래 우리가 뉴메리컬 그레디언트를 쓴 건데 이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테스트만 하려고 해서. 그래서 우리 아직은 배우지 않지만 그레디언트, 벡터 그레디언트 실제 요거는 5.6.8을 이용해서 만든 거예요. 요거를 이용해서 하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함수를 쓰든 이함수를 쓰든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모릅니다. 안에서 뭘 썼던지 간에 어쨌든 얘가 하는 역할은 뭐죠? 기울기를 구해주는 아이다. 기울기를 구해주는 아이다. 기울기를 구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x값이 필요하고요. 정답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어떻게 되는 거죠? x와 정답이 있으니까 배치 100개를 뽑아가지고 x 100개를 뽑아가지고 프로덕션을 쭉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걔를 이용해서 W에다 놓고 쭉 다 100개를 돌려서 다 서메이션을 하면 그 타일을 이용해서 코스트 펑션이라는 게 만들어지죠. 그 코스트 펑션을 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W의 기울기를 구한 겁니다. 이 함수의 목적은 오로지 기울기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기울기가 3, 7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몇 바이 몇 이렇게 나오죠. W가 2바이 3짜리였으면 기울기도 2바이 3짜리로. 그런데 우리는 계속 여기서 2바이 3짜리냐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여기 2x3짜리 하나 있지만 여기도 또 몇 바이 몇짜리 하나 있죠. 네, 그래서 W의 매트릭스 자체가 지금 두 개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요로 레이어 하나 넘어갈 때 W들이 쭉 있는데 요건 하나의 매트릭스로 나오는 거고, 굳이 계산을 해보자면 요게 784개고 요게 50개가 나와야 되니까 어떻게 되죠? 784에 50개가 최종 나와야 되니까 얘는 중간에 있는 애는 784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784라고 여기가 784가 돼야 되고 여기가 50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중간에 있는 W들은 784바이 50짜리 이렇게 W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것만큼 기울기를 구한 거. 이게 한 세트. 그 다음에 여기도 또 있죠. 여기 두 번째 레이어 넘어갈 때 얘는 이쪽이 50이고 이쪽이 10개를 뽑아야 되죠. 그래서 50, 그러니까 50 바이 10. 여기도 50 바이 10짜리 매트릭스가 필요합니다. 기울기. 이렇게.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기울기, 이게 두 번째 기울기. 첫 번째 기울기 784 바이 50개. 두 번째 기울기 50 바이 10. 이렇게 W들이 두 세트가 필요한 거죠. 이게 다 여기 다 들어간 거예요. 배열로, 매트릭스의 배열이. 그럼 몇 차원 배열이 되겠어요? 2바이 784바이 50 2차원짜리가 세트가 두 세트니까 3차원 배열이 나오겠네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죠. 이때 우리가 그때 차원 계산할 때 써먹은 거 얘기할 수 있죠. 784바이 50 784바이 50짜리가 요게 세트가 두 개니까 요 세트가 하나 더. 이건 뭐 짝은 안 맞지만 어레이로 예를 들어서 어레이에 0번째는 784바이 50짜리가 하나에 들어갔겠고 그 다음에 어레이에 1번째는 50바이 10짜리가 하나 들어갔겠고 뭐 이런 식으로 냈겠죠. 내부적으로. 그래서 기울기를 구한 거죠. 자, 이제 기울기를 구했으니까 그걸 가지고 요거 지금 폼은 안에서 돌기 때문에 한 바퀴에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기울기를 구했으니까 그 기울기를 가지고 그 W를 갱신하려고 하는 거죠. 여기가 파라메타가 W들이죠. W와 P. 러닝 레이트하고 기울기만 있으면 새로운 W를 구할 수 있죠. 원래 W에다가 러닝 레이트 곱하기 기울기를 해준 걸 뺀 값이 새로운 W죠. 그래서 이 W들을 쭉 구하고. 이 파라메타도 역시 784바이 뭐죠? 50 바이 10. 그 다음에 B는 아까 우리가 계산 안 했는데 B도 있겠죠. 이렇게 각각에 대해서 지금 포문을 돌렸잖아요. 그래서 4번 돌린 거예요. 요 안에서도 지금 우리가 W들이 많으니까 4번 돌린 거죠. 근데 이 W1 이게 784 바이 50이고 W2가 그 50 바이 10짜리겠죠. 근데 784 바이 50짜리는 포문 안 돌렸죠. 이건 한 번에 계산하는 거예요. 내부에서 매트릭스로 한 번에. 그래서 여기는 포문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이 네 개에 대해서는 각각 형상이 다 다르잖아요. W1과 W2와 B1, B2가 형상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매트릭스로 한 번에 돌리지 않고 이렇게 포문으로 따로따로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W를 갱신하자 여기까지. 그리고 나서 네트워크의 로스를 이용해서 직접 로스도 구해서 그 로스를 한 바퀴 돌아갈 때마다 그 로스 값이 얼마였는지 미리 축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트에다가 다 담는 거예요. 처음에 리스트가 비어있죠? 이 빈 데다가 한 바퀴 학습이 될 때마다 발생한 로스를 계속 축적해서 갖고 있으려고. 나중에 한번 찍어보려고. 이런 이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논리적으로 잘 따라가면 코드는 몰라도 무슨 얘기하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이 학습이 일어나는 과정을 머릿속에 형상화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이걸 가지고 이걸 만들고 이렇게 있는데 그레디언트를 구해서 그레디언트를 이용해서 W들을 갱신하고 이게 한 바퀴. 다음에 올 때는 또 똑같은 걸 하는데 이번에는 W의 토기 값이 바뀌겠지. 그걸 가지고 또 한 바퀴. 이런 식으로 계속 이게 몇 바퀴 도는 거냐면 이터레이터 넘만큼 이게 만 바퀴 맞죠? 10, 100, 1000, 10,000번 정도 도는 겁니다. 네, 이렇게 쭉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쭉 돌렸더니 이게 좀 한 20초 정도 걸리네요. 제가 좀 전에 미리 돌려놨어요. 20초.
그리고 나서 아까 우리가 여기 추적해 놓은 로스값 있잖아요. 로스값. 로스를 찍어본 거예요. 여기에 로스를 쭉 찍어보니까 처음에는 로스가 이만큼, 에라가 이만큼이었다가 학습이 여기 지금 2000이죠? 한 1000번, 700번, 1000번 정도 되니까 일로 쭉 떨어졌어요. 쭉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는 거의 완만하게 떨어지죠. 이런 식으로 학습이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뭐죠? 요 0부터 1000번 내에 있는 거를 요걸 좀 더 세세하게 그리려고 여긴 전체 다 한 거고 여기 끊어서 그린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부터 어떻게 되나 1000번까지 쭉 처음에 이렇게 있다가 안 된다가 갑자기 딱 로스가 떨어지죠. 네, 그러다 계속 급격히 떨어져요. 거의 1000번까지는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1000번 전에 끊는 건 안 되죠.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실제로 돌려가면서 이제 찍는 건데 로직 한번 볼게요. 아까 거하고 비슷합니다. 구에서 세팅하고 요번에는 아까는 로스만 봤잖아요. 지금은 학습이 될 때마다 애큐러시도 한번 보려고. 로스하고 애큐러시는 다르죠. 로스는 어떻게 구하는 거죠? 우리 지금 클래시피케이션 얘기니까 로스는 원래 값 1인지 0인지 곱하기 로그에 내가 예측한 값, 뭐 0.8,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의 합이 로스고, 평균인가요? 하여튼 요게 로스를 구하는 식이고, 애큐러시는 요걸 0.8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실제 1인지 0인지 둘 중에 하나를 보고 정답하고 맞춰봐서 몇 개 중에 몇 개 맞췄는지. 결국 요거 가지고 보는 거죠.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학습은 예로 한다 그랬고 최종 평가는 예로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학습하는 와중에도 요걸 한번 찍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스로 보면 이제 뭔가 와닿지가 않잖아요. 애큐러시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찍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학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애큐러시는. 애큐러시는 그냥 우리가 보고 싶어서 출력만 하려고. 그래서 이제 빈 리스트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뭐 똑같은데 조금 바꾼 거죠. 이터레이터를 갖다가 아까는 우리가 10,000번 이렇게 임의로 정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정했냐면 트레인 사이즈하고 배치 사이즈를 나눈 거. 그게 이제 1보다 작을 수 있기 때문에 0. 몇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둘 중에 큰 걸로 하라는 거죠. 결국에는 1보다 작을 일 거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트레인 사이즈가 만약에 만이었는데 내가 배치 사이즈를 만으로 줘버리면 1이잖아요. 근데 혹시라도 잘못 줘서 트레인 사이즈가 10,000개밖에 없는데 배치 사이즈를 만약에 2만으로 줬어요. 그럼 여기가 0.5가 돼버리잖아요. 그럼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오류를 없애기 위해서 이런 코드를 쓰는 거예요. 1보다 작으면 1로 하고 1보다 크면 이걸로 하라는 거죠. 그래서 트레인 사이즈가 만약에 만이고 내가 배치 사이즈를 100으로 주면 이 이터레이터는 뭐냐면 뭐죠? 만 나누기 100이니까 1000인가요? 네. 100인가요? 네, 100 곱하기 100이 100이니까. 그러면 이터레이터 요거는 이제 100이 되는 거죠. 100바퀴 돌면 1F폭이 된다. 뭐 요거를 이제 여기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나머지는 똑같죠? 네트워크 만들고 그다음에 미니 배치 아까 했죠? 획득했어요. 배치 사이즈만큼 획득하고 그다음에 기울기는 원래 뉴메리컬 요걸로 아직 우리가 배운 게 이거기 때문에 이걸로 해야 되는데 이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일부러 그냥 제가 이 그레디언트 오차역전파 이용한 걸로 바꿔놨어요. 그리고 여기 똑같죠. 똑같죠 지금 다 똑같은데 뭐만 다르냐면 요 출력을 했어요 제가. 출력을 하는데 언제 한 번씩 하냐면 계속 I가 증가하죠. 0번째, 1번째, 10,000번째까지 증가할 거예요. 근데 F폭 사이즈로 나눈 거에 나누어 떨어진다는 건 뭐냐면 F폭 사이즈가 내가 100으로 했다. 그럼 100번에 한 번, 200에 한 번, 300에 한 번, 400에 한 번 출력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출력을 어떻게 하냐. 애큐러시를 구해요. 애큐러시 구하는 거는 클래스 안에 있죠. 트레인과 T 트레인, Y 트레인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얘를 이용해서 트레인 애큐러시도 구하고 그 다음에 바로 테스트하고 테스트를 이용해서 테스트 애큐러시도 구하고 그 다음에 트레인 그리고 나서 이걸 어펜드하고 찍은 거예요. 그래서 찍었더니 이렇게 되는 거죠. 트레인 애큐러시가 요거고 테스트 애큐러시가 이거예요. 그러다가 그걸 이렇게 쭉 찍어 놓은 거예요. 숫자로 보면 눈에 잘 안 보이고 요거를 최종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보면 트레인하고 테스트가 거의 겹치죠.
오버피팅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끝까지 가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X축을 보면 루프당 한 번씩 반복문보다 반복문 돌아갈 때마다 한 번씩 찍는 게 아니라 F폭마다 한 번씩 찍었죠. 굳이 뭐 F폭 안에서는 찍을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1F폭마다 처음에는 액큐러시가 이 정도였는데 쭉 올라가서 한 2F폭쯤 되니까 0.9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거의 비슷하죠.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 게 F폭이라는 거는 이미 데이터를 한 번은 다 본 거예요. 그래서 뭐 랜덤하게 하니까 좀 빠진 것도 있을 수 있겠죠. 한 2F폭 정도만 돌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본 거예요. 2F폭 정도만 되면 굉장히 좀 데이터가 깨끗하고 그러면 거의 0.9로 올라가 버려요. 여기서 더 이상 별로 안 늘어납니다. F폭이 많이 눌려도 F폭을 늘린다는 건 뭐냐면 같은 데이터를 계속 본다는 거예요. 같은 데를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이렇게 하니까 조금밖에 안 늘어난다. 상황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데이터가 좀 그렇게 깔끔하지 않으면 천천히 이 애큐러시가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찍어서 나중에 우리가 패키지를 쓰면 이런 거를 다 출력을 해주는 걸 얘네들이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사용만 하면 되죠. 근데 이제 원리를 알아야 잘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학습에 대해서 저희가 쭉 얘기를 해봤어요. 쭉 읽어보면 뭐 다 그렇고 그런 얘기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들. 원래는 5차 영점파가 복잡하지만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5차 영점파를 쓰게 됩니다. 5차 영점파는 뒤에서 다시 배우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론적인 거 하고 실제 이거를 코드로 구현하는 것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어떠세요? 괜찮으시죠? 여기까지는? 네, 어려운 거 없으시죠? 혹시 머릿속에 점심시간에 좀 정리를 해서 좀 잘 정리가 안 된 게 있으면 꼭 질문을 주세요. 이렇게 해서 학습까지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